주택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주택도 있죠. 네, 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똑같이 네, 주차 공간이 중요합니다. 네. 결국 다 주차 네, 공간이네. 주차가 사 요새 다 있으니까 네, 주차가 중요하고 그리고 빌라나 뭐 아파트, 뭐 원룸이랑 다르게 또 보안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담장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뛰어넘을 수 네, 도둑놈들 있어서.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CCTV 뭐 설치 여부나, 네, 가로등의 작동 여부, 네, 이런 것까지 확인하시고, 네, 하셔야지. 아무래도 취약한 지역에 있어서의 주택은 아무래도 좀 보안이나 이런 게 네, 뭐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만약 안쪽에 있는 주택이라면 이제 도로까지, 큰 길까지 이제 경로와 동선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주변에 또 편의시설이 어떤 게 어디쯤에 있는지 확인하셔야지, 네, 이런 사항까지 다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네, 부분들이 많네요.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좀 오래된 주택들이 보면, 네, 지붕 같은 거를 좀 교체 여부를 확인 한 번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택에 네. 대다수 주택들이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누수가 많죠. 네. 주택에 누수 없는 집을 내가 잘 못 본 것 같은데 네. 지붕 그것도 그 사람 사는 집에 내가 들어가서 지붕을 들어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외관 상황만 보고 방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괜찮은 집으로 고르셔야 되지 않을까. 너무 오래된 집은 누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저런 좋을 것 부분에 같아요. 있어서 아마 보통 주택이 경매가 나오면은 네. 이제 제가 봤을 때 그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대다수가 있잖아요. 뭐 사용승인 안 받은 주택이 배제하고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보면 사용승인 연도가 있고 네. 감정금이 또 별도로 측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럼 그 주택이 얼마만큼 경과가 되어 있는지 네. 맞겠죠. 그런 네. 부분들도 아마 체크해 보는 게 그 건물의 가격이 있는 감정 가격도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네. 건축물 대장에 보면은 처음 이게 몇 년도에 올라가고 사용 승인을 받고 쭉 해왔는지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 막 이행강제금이 있다면 거기에 노란색으로 불법 건축물 돼 있을 거고 네. 맞죠. 그리고 뭐 어떠한 부분들이 뭐 기지사항 변경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충분히. 네. 혹시 추가적으로 더 뭐 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있나요? 뭐 방문했을 때 간단한 팁? 네. 팁이요? 제가 네. 어떤 방문했을 때 네. 꿀팁인 것 같은데 있나요? 네. 아파트 같은데 이제 방문했을 때 문이 잠겨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새. 아파트 문이 출입문. 잠겨 있죠. 네. 일본어 때문에 이제 못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동현관. 네, 공동현관. 네. 네. 그럴 때 이제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사람들이 많이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때문에 금방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 5분만 기다리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세대가 작은 아파트나 이제 원룸, 뭐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네, 사람이 예, 왔다 갔다 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는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네, 해요? 점심시간에 좀 기다려서 이제 배달 음식 시켜 먹는 분들 있을 때 저는 되도록이면 같이 들어가거나 네, 아니면 이제 관리 사무실이 있으면 가서 택배 기사님 먼저 오시는지 네, 물어봐서 택배 기사님이랑 같이 들어가거나 네, 이런 식으로 네, 들어가시면 생각보다 쉽게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뭐 아파트 입주민 들어가면 따라가면 되는데 이제 없는 경우는 네, 이제 없는 경우가 점심시간대나 택배 네. 시간 올 때 네. 맞춰서 들어간다.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내부에 들어갔을 때 이제 경매 때문에 가셨으니까 이제 우편함에 우편물을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경매 정보지에 있는 네, 이제 소유자, 뭐 임차인 등 이제 이름을 비교해 보면서 이제 확인할 수도 있고 문 앞에 택배가 있는지 없는지로도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있죠. 그때 보면 네. 네, 이제 날짜를 보면서 언제부터 이제 좀 공실이었는가 네, 확인도 가능하고 네, 관리사무소가 또 없을 때는 네, 도시가스나 이제 관리비 고지서 등이 네, 꽂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때 보면 예. 네, 미납 관리비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제 전기 계량기, 뭐 사용 수치나 수도 계량기 네, 이런 거 확인하면서 이제 다른 집과 비교해서 사람이 살고 있다 없다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편물들이 쌓였으면 이제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 안 살거나 네. 둘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으니까 네. 일단 관리를 잘 안 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입각하에 이제 우리가 쳐다볼 수는 있겠네요. 네. 충분히. 네. 그래요. 일단은 뭐 지금 시작하신 지 아직 경매인지 한 지 얼마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꼼꼼하게 잘 정리는 하고 계시네요. 네. 정리하고 뭐 크게 실수할 뭐 필요 없이 좋은 제가 뭐 또 오래 배워야 될 팁도 여러 가지 또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저도 이제 현장을 많이 못 가다 보니까 네, 그렇죠. 못 가고 이제 뭐 직원분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간접적으로 제가 또
듣고 거기서 또 판단해내고 하는 네. 경우들도 좀 들어있긴 한데, 그 현장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지금 정대리나 또 다른 기타 또 직원들이 네. 현장에서 많이 가서 보는데, 이러한 유용한 팁들은 여러분들이 좀 메모해 놓으셔갖고 충분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을 저희가 좀 받을 건데요. 뭐 두껍게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봅시다. 헤라클 7기님이 이 가장 임차인이라는 단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조사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가장 임차인이라는 단서는요, 정말 참, 제가 정립에 있어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자, 흡사 무슨 얘기냐면은, 좀 알아듣게 제가 좀 쉽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걸 많이 봐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현장에 가서 조사관들이 조사를 해요. 네. 거기서 단서를 찾는다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단서를 찾을 때 뭐 지문이 묻어 있다든지, 뭐 또는 이 사람의 추적이 어떻게, 뭐 동선이 있지,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봐요. 네. 그럼 이 경매에 있어서의 그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그 전입되어 있는 그 사람이 여기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네. 맞죠? 그런데 그 전입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은 이제 전입신고 이름 석자도 이제 때도 안 나올 뿐더러 네. 세대주 이름만 있고 밑에 등본상 있는 이름은 여기 또 없어요. 네. 맞죠? 그러면은 전입 세대주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고, 우편물은 예를 들어 다른 사람, 그러니까 뭐 세대주가 이제 부친이고, 네. 뭐 자녀 앞으로 올 수도 있고, 네. 맞죠? 알 수 없잖아요. 네. 통상 그런 경우는 일단 우리가 이제 일단 평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그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도 관리비가 나오는 그 고지서가 있어요. 나오는 딱 기간대에. 네. 맞죠? 항상 우편물을 꼽아놔요, 희한하게. 뭐 요즘 신식 아파트들은 그런 경우는 좀 적긴 합니다만, 네. 그럼 그 우편물이 꼽히는 날짜가 있어요. 항상 보면 그 관리실에도 물어보면, 네. 아까 그 정대리가 설명해준 또 그런하고 좀 일맥상통한데, 그 시기에 맞춰서 그 관리비 고지서의 이름하고, 네. 맞죠? 지금 가장 임차인이 살고 있는 그 이름하고 그렇게 일치한지 여부, 네. 그리고 나아가서 도시가스를 물어보게 되는데 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또는 소유자, 경매 나오는 소유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둘 중에 누구로 되어 있는지. 네. 왜냐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경매를 당한 소유자예요. 근데 지금 이 집에 정대리가, 여기 정현수 대리가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되어 있고 아무런 권리신고를 안 해놨어요. 근데 도시가스 이름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실제로 도시가스 전화하시갖고 그 연체 여부를 물어보면 안 알려줘요. 근데 뭐 이제 부동산 그 경매 때문에 하는데 명의자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하도 안 알려줘요. 차라리 이름을 지칭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박쌤 이름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정대리 이름으로 돼 있습니까? 물어보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다 얘기해줘요. 그럼 자, 상식적으로 제 소유에 된 명의의 집에 전입은 정대리가 돼 있어요. 네. 근데 도시가스 요금은 박쌤 앞으로 나와 있어. 그러면 내하고 당신이 둘이서 같이 살고 있거나, 네. 맞죠? 네. 아니면은 전입만 넣었거나, 네. 거기서 출발을 하고 들어갈 수 있겠죠. 맞죠? 네. 이제 거기에다가 나아가서 전입되어 있는 그 신고 있죠. 전입되어 있는 신고 네. 날짜. 그 신고 날짜에서 이제 앞으로도 더 투명해겠지만 실거래가 줘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꼭 매매만 실거래가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전월세 관련해서도 실거래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전입되어 있는 신고 이전에 계약을 하고 들어오는 게 순번이겠죠. 네. 맞죠? 전입해놓고 나중에 계약을 하는 경우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그럼 전으로 해갖고 2, 3개월 안쪽으로, 네. 맞죠? 전월세 실거래가 조회 네. 해볼 수 있겠죠. 네. 아파트면 아파트, 빌라면 빌라. 네. 그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최근에 그렇게 해갖고도 입찰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뭐 남들이 입찰 안 하고 단독으로 했던 사례도 있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전입돼 있고, 그 다음 등기부등본에 있어서 그 전입된 날짜하고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최초 전입이 먼저 돼 있으니까 대항력 있는 가장 임차인 우리가 그 단서 그 추정만 하고 생각하는데, 네. 그 이후에 뭐 건저당이라든지 압류라든지 그런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아군이 될 수가 있어요. 아군. 그래서 그렇게 그 여러 가지 뭡니까 그 뭐랬지? 시각을 두고 그렇게 접근해 보면은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잡히면, 잡히든 안 잡히든 전 그리고 현장 가봐요. 똑같이 그 정대리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좀 현장에 가서 그 부분들을 꼭 확인해 보는, 네. 그런 뭐 택배 우편물이라든지, 네. 맞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잘못 받으면 보증금 그냥 날라가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꼭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입찰에 참여한, 정 안 되면 그 집에 사는 사람 문 두드려가고 만나보는 것도 네.
돌다리고 두드려 보면 되잖아요. 경매 나왔다해서 그 사람들이 뭐 여러분들이 문전박대 하더라도 그 대화의 그 수단만 좋다면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방안도 나는 있다고 봅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그 질문 더 있으면은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하고요. 아니면은 여기 이제 현장에 있어서 이제 팁들에 있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외부 샤시도 샤시가 중요한데 네. 그 아까 등기부등본에 있어서 소유권 바뀌었던 연도들 맞죠? 네. 이제 가기 전에 우리가 그 조사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 등기부등본을 이제 보는 게 그 습관화되어 있다면은 물론 요약을 봐도 좋긴 좋아요. 네. 뭐 경매가 당했을 때 강제 경매냐 임의 경매냐 네. 차이점 때문에 낙찰받고도 취하되거나 또는 취하를 못 시키고 뭐 협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경매 그 현장에 가기 전에 먼저 보는 것들이 우편물도 중요하고 네. 그 다음 등기부등본상에 있어서 각종 뭐 소액 채권들 그러니까 뭐 캐피탈 대부회사 300만원 500만원 그러니까 1000만원 미만 내외들의 채권들이 등기부등본에 많이 녹아 있다면은 향후 우리가 명도할 때 아 저 사람은 어차피 대항력은 없잖아요. 네. 대항력은 없지만 아 저항을 하겠다 좀 저항력이 좀 있겠구나 네. 맞죠. 왜냐면 300만원 500만원도 결국 못 갚아가 경매가 당하다 보면 나중에 낙찰받아 가면 뭐 해째라 소위 말하는 네. 뭐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사전에 내가 알고 해보는 거하고 틀리겠죠. 근데 경매가 뭐 은행에서 대출 못 갚아서 이제 덜렁 나온 것들은 경매 이제 뭐 컨설팅 해봐서 알겠지만 취하가 되거나 네. 맞죠? 또는 집행 정지가 들어오거나 네.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네. 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서 현장을 가서 좀 임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드립니다. 뭐 시청 대리가 또 시청자분들한테 할 얘기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까?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고요. 네. 앞으로 이런 특강을 저희도 이제 대표님 만들어주셔서 하게 됐는데, 그, 저희 MJ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도전해서 하시는 분들, 그리고 배워서 하시는 분들, 경매 투자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고, 꼭 민린해서 자신감만 가지면 됩니다. 저희 여기 지금 옆에 산 증인도 있지만,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목소리도 풀주고 있었어요. 풀주고 있었는데, 계속 하다 보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을 가지게 되죠. 네. 그렇죠. 부동산도 들어가기 힘들었던 거 이제는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 네. 이런 단계들이 계단처럼 밟아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머리성처럼 쉽게 무너지진 않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좋은 수익 내고 경매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저희 그럼 총 이렇게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지막 인사.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